최근에 고인이 된 이주연 씨, 그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총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주연 씨에게는 돌아가시기 전 5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요. 그중 3억짜리 아파트는 장남에게, 1억의 현금은 차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장남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재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된 막내딸 지수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수가 자기 몫을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류분입니다. 과연 지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승소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은 유류분을 확실히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마 총 3가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 유류분이 도대체 뭔지. 두 번째, 내가 유류분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세 번째,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오늘 말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은 돈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줬다거나 혹은 살아계실 때 내가 죽거든 내 돈을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만 주거라 이렇게 유언으로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막내딸 지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만약 안 받고 싶다면 그대로 있어도 되지만 받고 싶다면 일부 금액은 저한테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법이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유류분 청구, 엄밀하게는 유류분 침해액 반환 청구입니다. 실제로 특정 누군가에게 상속재산이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막내딸처럼 소외되는 사람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주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고인의 상속인인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서 더 이상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형제자매도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인은 사회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원래 유류분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대가족 중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노동을 하면서 재산을 공동 형성한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했던 시절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 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 1인 가구 등으로 변화되고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류분 청구는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의 상속은 달리 유언이 없다면 일단 민법에 정한 대로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분배는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하고, 그 경우에 법원에서는 유류분 사건은 일단 정지해두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판단합니다. 만약 내 막내딸이 난 아빠를 많이 뵌 적도 없고 아빠도 재혼했고 재산도 안 받을래 이렇게 유류분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포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혹시나 재혼하시고 재혼 후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그 전처의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유류분까지 포기할 수 있게 해버리면 사실상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어느 일방에게 재산이 독점되는 걸 막는 건데 결국 이 제도 취지 자체가 몰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령 포기하려 하더라도 포기는 당사자가 고인이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꼭 소송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청구해도 됩니다. 물론 유류분 청구도 데드라인은 있어요. 고인이 된 날로부터 반드시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10년 이내에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알게 된 딱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할 때는 고인의 남은 재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고인이 준 재산까지도 포함해서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처음에 예를 들었던 막내딸 지수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인이 된 이주연 씨의 재산은 총 5억 원, 다른 가족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식 3명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수의 법정 상속 재산은 5억 원 나누기 자녀 3명 해서 약 1억 6,7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으니 1억 6,700만 원의 2분의 1, 약 8,350만 원이 되겠네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교적 쉬운 예를 들었지만 사실상 유류분 청구의 현실은 늘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 고인이 재산을 좀 숨겨놔서 유류분 재산 범위가 불분명할 때도 있고, 고인이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도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때도 있고, 다른 가족과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 재산이 누군가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균형점을 찾는 제도입니다.
있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소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였습니다.